창원 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강기훈 국회의원의 창원시장 출마 선언문이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인수 일정 관계로 많은 기자분들에게 시간이 배려 안 된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MBC 이상훈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 잘 봤고요. 지금 아무래도 두 개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현직 의원이신데 출마를 하면 이제 지방선거 출마 페널티가 있고 거기에 지금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도 현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보궐선거가 두 군데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대신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저를 당선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이 또 창원시장을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가 공백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공천이 되어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4월 30일 날 제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천이 되고 본선거에 돌입하게 된다면 불과 5월달 한 달이 국회의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사퇴하고 다른 쪽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1, 2년 공백이 생긴다면 엄청난 우리 지역민에게도 부담이요 또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도 폐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전국 지방선거이므로 이 보궐선거 거리 기간도 짧고 또 이로 인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덜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래 어떻든 제가 새로운 길을 가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데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페널티 현역을 그만두고 출마하게 된다면 5%의 감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5%의 감점을 감내하고서라도 창원시장을 다시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5%를 무릅쓰고 우리 윤석열 당선자와 참저가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이런 해난 문제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하고 코드가 맞고 또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가 나가서 오히려 창원시정을 돌보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와 같은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데에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 중에 이 토지 보상 문제로 그동안 일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당내 경선이나 이제 상대 후보하고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와 같은 정치 탄압 이게 왜 발생된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K방역의 실패,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러고 주민들을 이렇게 일상을 구속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보건복지위에서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백신 구매, 넉장 구매에 대한 질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 분과위에서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많은 부담이 되었고 또 그래서 유력인사로 아마 되어서 저를 이렇게 사사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이요 저희 통신사찰 모든 것을 사찰 다 했습니다. 통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수사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1년 동안 이 정부 산하에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부분이 무혐의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제가 62년을 살아오면서 강기훈 하면 정직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닉네임이 붙을 정도인데 이렇게 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은 무혐의로 경찰에서 끝났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가수원 보상 문제 이 부분이 아마 검찰에서 또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명명백백히 아주 무혐의 처리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3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내 고향에서 가수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땅을 창원시가 강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사하공원, 대상공원은 민간개발로 업자를 통해서 개발했고 감정공원은 창원시가 강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모가 경계했던 땅을 조상되도록 물려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매수에 응해야 된다면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감나무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무실수도 있고 또 채소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창원시의 지작물 조사팀이 와서 지작물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감정사 감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체를 조사하는 것도 창원시요.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돈 주는 사람도 창원시입니다. 그것을 지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수사 요건도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한계를 갖던 이야기입니다. 왜 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매수당한 상태에서 왜 그것을 지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창원시장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에게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태화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이런 것이 엄해고 이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경찰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한 것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수사당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저는 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고 이와 같은 것은 아마 검찰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밝힐 것을 보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오마이뉴스의 윤승효 기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소형 묘들 원전 창원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소형이지 실제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게 기술이 아직까지 다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이걸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데 이게 방사능 문제라든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의 지역민들의 건강 문제 또한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걸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자연 보존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자연 녹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전면 해제 이게 도지사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필요한 그린벨트인데 이걸 해제라고 하는 거는 표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원자로 잠깐만요.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의 제가 메카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뭔 이야기냐면 우리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원자로를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도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탄소 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많이 우리가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도 지금 탄소 제로화에 아주 모범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를 고리 3, 4호기 또 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를 폐지하면서 우리 창원의 주력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빠졌고 또 그게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자로를 신한울 3, 4호기도 재개하는 쪽으로 전개하겠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자님 말씀은 제가 소형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하겠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에 만약에 원자로를 만든다면 앞으로 소형도 많이 필요하다. 저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형 원자로는 이게 지금 50메가와트, 100와트 이런데 메가와트급이 있는데 이걸 30메가와트, 20메가와트를 만들어서 소형으로 만들어서 군소적으로 그 마을이 필요한 만약에 어떤 구리시가 필요한 구리시의 한 개만 해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대형으로 만들지 않고 소형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만드는 쪽에 다시 부활된다면 그와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드는 그런 메카를 창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가 제가 원자로를 차원에 찍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린벨트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은 제가 2004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한 것이 나온 것이 제가 그때 도의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게 경남은 18.7%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것이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고 강력도시는 부분 해제로 이게 크게 틀이 이게 체계가 구축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마산 창원진에는 중소도시인데 왜 묶었느냐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마산 창원진에는 광역권으로 묶었다더라고요. 이게 사실 법 조문에도 없어요.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면 중소도시를 기존을 갖고 있는 그 틀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전면 해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마산 창원 진해를 광역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광역을 묶어서 부분 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18.7%를 풀었습니다.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이 그린벨트는 이게 사실 74년도에 도입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자연환경을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이 여러 가지 손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사도가 높거나 임야가 형성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사무라도 이게 국토부의 성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전에 도상에서 이게 획일적으로 끄었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 녹지지이고 또한 이게 낮아지고 또 이게 절대 농지가 아닌 상대 농지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상에서 이렇게 이게 껐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부분보다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고 그와 같은 불평등한 부분을 우리가 전면 해제를 통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사도가 25도 이상 높고 또 그와 같은 임야가 아주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질문해주신 MBC의 이상훈 기자님, 오마이뉴스의 윤성유 기자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아침 화창한 봄날 함께해 주신 우리 창원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